한국어로 말을 하든 영어로 말을 하든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 나라의 정서나 문화에 따라서 특정 단어나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는 이런 단어 혹은 이런 표현은 조심해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자 사람에게 당연히 여자 애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예로 성소수자에 대한 단어나 표현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예로 제가 어제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IT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잘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는데 원래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기른 남자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봤을 때는 어깨 길이로 싹둑 자르고 왔어요, 머리를.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 자른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어? 기부했어? 버렸어?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길 Someone thought my hair is so precious and wanted to keep i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남자기 때문에 아, 네 여자친구가 네 머리카락 간직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게이인지 스트레이트인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랑 데이팅하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your partner wanted to keep your hai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자가 비교적 많은 미국에서는 성을 구별짓는 뭐 boyfriend, girlfriend, wife, husband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안전빵으로 그 젠더의 구분이 없는 partner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정 인종을 타겟하는 단어를 조심하라. 또 다른 예로는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처럼 들릴 수 있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단어들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고 들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배운 케이스인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실수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이 July 4th라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이었어요. 이 날은 길거리 곳곳에서 불꽃 축제를 많이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좀 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는 상태였어요.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누군가 저를 이제 딱 때렸어요. 장난으로 때렸는데 제가 그때 H.O.T 1집 수록곡 전사의 후회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네가 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때린 친구한테 순간적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저의 입을 막으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이제 비켜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나중에 해주는 말이 nigger이라는 단어는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친한 흑인들끼리는 서로 nigger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그 단어를 쓰는 거를 흑인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총기 사건이 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단어였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데 니가 그 니걸이란 단어를 3번을 썼으니 친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유사한 예로요. 미국에서는 white, mexican, 뭐 black, korean 이런 특정 인종을 지칭하는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워낙 인종차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인종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행위 자체가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멕시칸 푸드, 코리안 푸드처럼 그 단어 자체가 한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명사로 쓰이고 있으면 괜찮지만 멕시칸 피플이 어쩌고 뭐 코리안 피플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겠어요.
또 미국 회사에 처음 일하게 됐을 때는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 굉장히 좀 둔감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두 명의 백인 오너들 앞에서 all white people look the same to me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 뻔한 적도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 대해 말할 땐 웬만하면 비교급을 이용하여 말하라. 또 한 가지 예로는 레이시즘이 있는 것처럼 에이지즘이 있는데요. age, 나이잖아요. 사람들이 늙었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old person이라는 말보다는 older person처럼 비교급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she's old라는 표현보다는 she's older than what you think she is. 이런 식으로 그녀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예로 she's ugly 보다는 she's less attractive. 좀 덜 매력적이야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he's slow. 직장에서 걔 너무 느려 라는 표현보다는 he's less productive 이런 식으로 좀 덜 생산적이야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비교급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크리스마스 날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이고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고 누가 지나오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굉장히 이제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게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도 하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서로 잘 모르거나 혹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사는 것처럼 그만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이지만 그 날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할로데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가 아니라 즐거운 공휴일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죠. 자, 오늘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영어가 서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많이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